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초등학문 스터디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날씨가 이제 지금 더워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4월달인데 네, 이제 봄이 돌아왔다 싶었는데 밖에 나가면 벚꽃이 얼마 전까지 그냥 만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보면은 언제 피는 듯 하더니 지난번에 바람 한번 비가 오면서 바람이 한번 부으니까 다 떨어져 갖고 지금 거의 없어요. 좀 늦게 피는 벚꽃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러네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벚꽃 좀 봤는지. 저는 벚꽃 보러 그런 관람하러 다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갔는데, 예, 이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이제 모든 그 지난 일들은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만이 기독교가 살아남습니다. 지난 17일인가요? 17일 날 독립문에 가면 그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기서 열었어요. 그 영상을 한 2시간짜리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게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대한민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왜 했습니까? 계엄령 할 때 여러분들 계엄령 발표 그거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한 거 보면 저는 다 읽어봤고, 또 그거 반국가 세력에 대한 그런 걸 6페이지인가 8페이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읽는 것을 제가 다 봤고 글도 다 봤습니다.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계엄령을 내리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가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내가 계엄령을 내린다. 두 번째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지금 망가뜨렸다. 간첩들이 지금 간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간첩들을 잡아들였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 판사와 검사와, 그러니까 판사와 그 잡혀간 그 간첩들 한 15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짜고서 재판을 자꾸 안 열고 기피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6개월을 보내고 다 나왔어요. 지금 2명인가 3명만이 지금 15년인가 받고 다 풀려났어요. 그런 걸 윤석열 대통령 눈으로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나라,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선관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읽어 내려갈 때 3페이지인가 메이포 용지 3페이지인가 4페이지에 정도의 그걸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선관위의 부정선거 그거에 대해서 적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 부정선거를 척결을 해야지만이 국회가 정상화되고 그래야만이 국가 반역 세력들을 이 나라에서 척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지금 192명이라는 그 의원들을 불법, 그러니까 56명에서 85명을 지금 더불어당에서 불법 조작 선거를 통해서 뺏어갔다가 지금 저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뺏어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묶어놓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탄핵당했지만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부터 국가 반역자들이, 간첩 세력들이, 종북 세력들이 지금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7일 날 서대문 그 형무소 독립문 거기 있는데 거기서 1시간 반 동안을 그들이 기념식을 했어요. 조선인민공산당 노동당이라겠나? 그 100주년 기념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가서 자유, 우파, 대학생들, 청년들, 그 다음에 북계에서 탈출해 나온 청년들, 어르신들이 가서 거기 가서 한 100여 명이 가서 항의를 했어요. 그 앞에 가서. 근데 이 경찰들이 다 저쪽 편이에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더불어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도 더불어당 얼굴, 더불어당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반대를 하는 이 사람들 피켓 들고 막 하고 방송하는 이 사람들한테 탄압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요?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살아남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그걸 제가 1시간, 2시간 동안 그 유튜버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야, 결국은 이런 세상이 됐구나. 그렇다면 윤석열이 이렇게 탄핵 당하고 나서 이제 보궐선거가 이뤄질 텐데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공약을 내는 게 10가지인가 10몇 가지가 되는데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자료를 그거를 캡처를 하는 게 있는데 찾다가 지금 한 15분 정도 찾다가 이제 못 찾았는데 다음에 이제 찾게 되면 그걸 할 텐데 거기에는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국가기관을 완전히 조선인민화 만드는 거 그런 공약이에요. 기업을 갖다가 완전히 국가 거로 만들고 토지를 국가 것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 초등학교 스터디 TV를 운영하는 이 목사가 지금 스터디를 하는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여서 제가 캡처까지 해놨는데 당신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찍힌 저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18일 날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을 하면서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정말 자기들은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영배가 뭐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서 얘기했냐면 긴 말인데 어느 대학교 로스쿨에 가서 강의를 했나 봐요. 17일 날. 근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답을 한 거예요. 가면서 고심을 했다느니 뭐 어쩌다느니
문영배가 떠나면서 헌재 비판 개인의 인격 경력 지적은 지양되어야 한다. 개인의 인격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허영 교수라는 사람이 못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소추 안에서 내란죄 빼달라는 국회 측 요구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형사소송법 298조 위반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겠냐. 당사자 동의 없이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 채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헌법재판소법 40조 위반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다 적혀 있는 거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은혁 관련 심판 와중에 민주당의 사후 추인 제공 이렇게 하면서 뭐라 했냐면 헌재와 민주당 짬짬이 의혹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이거 한 겁니까? 허용 경희대 교수 허용이라는 교수님이 헌법재판소 만든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겠냐. 피소 추인 7일 답변 기한 보장 없이 공판 기일 지정.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헌재법 29조 형소법 266조 위반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겠냐.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 지정. 이게 뭐 위반이냐. 정치 편향 및 불공정 논란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누가? 허영 교수가요. 그 다음에 국회 측의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수용.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위반이라는 거예요.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겠냐. 증인신문 때 대통령이 참여 권리 보장 안함. 문영배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변호도 막았잖아요. 초시계까지 갖다 놓으면서. 이게 뭐예요? 형소법 163조 위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다고 이 말을? 경희대학교 로스쿨 그 헌법 교수,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분, 그분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퇴임을 하면서 나는 잘했다. 어긴 거 없다. 법대로 했다.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그게 법대로 한 겁니까? 그게?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살아남으려면 누가 과연 돼야 되나?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라가 지금 350 달러 GDP가 되는데 개인 저기가 되는데 앞으로 400, 500, 600, 800 GDP가 되려면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되려면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지 그런 걸 보라고요. 나라가 참 복잡한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좌초되느냐. 세계 선진국들과 함께 나란히 손잡고 가냐. 그 기로에 섰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북계에서 탈북해온 사람들이 거기 그 앞에 가서 1시간 반 이상을 거기서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탈북을 해서 왔냐? 당신들이 북계에서 살아봤냐? 북계가 그렇게 좋으면 넘어 그리 가라. 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김일성 주석을 그렇게 주석님이라고 하고 따르느냐? 그렇게 주면 그리 가면 되지. 왜 가지는 않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냐? 그리고 그 대학생들, 우리나라 대학생들, 뭐 한양대, 그 다음에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또 어떤 이런 대학들 청년들이 그 무슨 자유 모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때 자유대학생 그 채널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원고를 해주더라고요. 응?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제가 장황하게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까? 나라가 공산화되면 기독교가 없다고요. 교회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뭐 정치 얘기한다고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 9절까지인가는 설명을 제가 했어요. 10절까지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은 그때 12절까지 제가 읽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17장을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때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여기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해를.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들이나 서기관뿐 아니에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그 위력한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용맹한 대언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언자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용감한 자, 그 사람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그 우상 숭배를 한다고 그 바알 그 우상 숭배 했던 사람들, 아세라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전멸시키는 데 있어서 왕과 함께 그들을 엘리야가 갈멜산 위로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말하는 아합 왕이 말하는 바알의 대언자, 아세라의 대언자들이 말하는 그분이 과연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확인하자, 대결해보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지난번에 뭐 그걸 다 읽어줬으니까 거기 했으니까 그래서 용맹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누구와? 아합 왕과 누가? 엘리야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굴하지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대통령 앞에서 목사가 가서 여보쇼! 왜 당신은 불교를 믿습니까?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왜 천도교를 믿습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분이 신인데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용맹한 엘리야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대언자를. 그런 사람이 다시 태어날 것이다. 왜 그래요? 말라기야라는 사람이 그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엘리야가 다시 태어날 거라는 걸 말라기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대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말라기 우리 한번 볼까요? 말라기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가.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끝나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그 기간이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가 300년 정도 시간이 있어요. 300년에서 400년. 네.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끊어진 그 시절.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백년 전쟁도 일어나고, 또, 마카비 전쟁이라든가 별의별 전쟁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 사건, 그게 중간 시대예요. 그, 헬라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그리스 시대, 그리스의 나라를, 그 사람이 이제 용맹한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니까 자기가 30몇 세인가, 35세 몇 세에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그의 부하들이니까 뭐라고 하냐, 준장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4명에게 그 나라를 나눠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4명이 다스린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된 거.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거. 그 시대가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그게. 이 말라기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까지, 헤롯 대왕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그 헤롯 대왕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그 고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니까 다윗의 동네, 거기를 호적을 하러 가러 가잖아요. 응? 그래도 호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 그때가 바로 신구약 중간시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리아 대왕. 그게 이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 치하에서 오셨잖아요. 그 시대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암흑시대인데, 그게 300년에서 400년 그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가 끊어진 암흑시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라기 4장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용맹한 자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다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이게 내용이 보다 주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뭐래요?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무슨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응?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다. 응?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래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말라기가 말한 이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뭐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까 말라기에서 하죠. 6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돌아오게 한다. 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엘리야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왔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접속사가 붙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네. 1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언제서야?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깨달으리니라. 그제서야. 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말라기야가 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누구? 요한,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 뭐라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제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때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 바리새인도 오고 응? 율법 학자들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막 응? 침례 요한에게 뭐라겠어요? 네가 온다는 그분이냐? 네가 대언자냐? 말이 뭐예요?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했더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어디에서? 누가복음에서. 어디에서? 마태복음에서. 어디에서? 마가복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2절에서 엘리야가 왔지만 누가?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그것을 그에게 행하였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였다가 무슨 말이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를 죽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엘리야를 죽였다는 말은 뭐예요? 침례 요한을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헤롯이라든가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대언자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그걸 몰라보고 그 사람을 핍박을 하고 죽여버린 거잖아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지네 마음대로 지네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12절 중간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중간 지나면서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서 고난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가 당한 것처럼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겠잖아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누구의?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1절에서 8절인가까지 읽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그래서 AD 325년에 이루어졌냐면 회의를 열었는데 많은 교부들과 그때 당시에 많은 교부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때 그러면 거기서 콘스탄티누플이라고 있잖아요. 콘스탄티누플에서 그게 열렸는데 콘스탄티누프 황제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회의를 열은 거야. 근데 콘스탄티누프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열었냐? 그때 당시에 그 콘스탄티누프라는 그 황제가 정치적으로 위험에 빠진 거야. 그래서 그 기독교인과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잡고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신으라고 내가 인정을 해줄 테니까 나하고 손잡고 나를 황제로서 인정을 해달라. 서로 권력을 나눠갖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회의가 돼서 열린 거예요. 그 회의가 AD 325년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 그 회의에서 예수는 과연 인간이냐 아니면 신이냐 이걸 갖고 이제 거기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난 게 그게 어떻게 났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계열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지금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에서 몸에 났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신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 두 인격을 가진 분이다라고 거기서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거. 너무 신학적으로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그때 거기서 그걸 반대를 했던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는 이단으로 지켰어요. 이단으로 나뉘는 지켜요. 그 학파는. 어쨌든 거기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요. 땅 찍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게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지금 17장이잖아요. 2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에요. 로마 병정들에게 팔려서, 끌려서, 누구한테 죽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맞나?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 이거 나오잖아요. 그 법정에서, 불법적인 법정. 빌라도의 불법적인 법정. 거기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불법적으로 사형을 당해요. 무슨 사형?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그런 사형을 당해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이 변화산에서의 엘리야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서기관들의 말에 의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서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제서야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님께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서야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구나. 침례자 요한이었구나. 그가 와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오신 거구나.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명쾌한 말씀을 듣고서야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아스팔트를 깔아주신 분이 바로 요한이었구나. 침례자 요한.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do. Everything is centralized. They've already printed up the ballots with the pre-approved stamp of the precinct election officer. And it's not it's that Asian stamp they like to put on items, but it's not even personalized to the name of that election officer. It's crazy. They pre-printed the ballots with the approval stamp. The thumbprints don't even work. They don't match the thumbprint, and they immediately purge the image of the thumbprints anyway. It's all a charade as far as election integrity. And they've already, the early voting and the overseas ballots, just like they're playing with military ballots with us, it's the overseas ballots that the numbers are extraordinary and impressive. So that's the third thing. And we also want to be a deterrence to the foreign influence operation, which is China. One of the big questions, this is like Hong Kong 2.0. We asked them today, how did this happen with the Moon Jae-in signing the police agreement where you have Chinese personnel over here acting as paramilitary police, just like in Hong Kong? This is crazy. People are angry, they're scared, they want to fight, but we don't want to wake up June 4th and then have a debate over who lost South Korea.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is now. 본투표에서 292만 표로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숫자가 좀 작잖아, 그죠? 네. 그 작을 때 저희들이 해당할 때는 기본적으로 반, 292의 반인 145만 표를 이겨야 됩니다. 네. 그래갖고 437만 표를 이겨야 되는데, 거꾸로 145만 표를 이겨야 되는데, 570만 표를 졌어. 네. 그래서 이건 뭐 대수의 법칙이고, 이 도저히 이거는 확률이 제로가 아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정정박사입니다. 어쨌든 설명 받았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미국에 그 정도 갑니다인데 이제 출국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끝나고 나서 그 2시 반부터 미팅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가려고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일 이게 보시면 우리 저 사전투표가 34% 있잖아. 그죠? 본투표가 44, 10% 더 많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본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도 이기고 당선되는 게 이게 지구의 법칙이며 지구의 법칙.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말년리그 법칙처럼 수학과 통계에서는 대수의 법칙. 많은 수가 있을 때 법칙입니다. 이거 법칙. 말년 사고가 떨어진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도 이기고 당선되는 게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고 말년리그 법도 같은 겁니다. 그럼 이 성관이놈들이 지구상에 없는 본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어제 보면서 대본 느꼈는데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 이거 선물로 주려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성관이놈들이 4월 2일 날 부산 교육감 투표할 때 전부 다 써먹었어요. 알고리즘을. 수업 방정식 같은 거죠. 똑같은 거. 요게 부산 교육감 부정선거 그래프인데 요거를 그대로 요번에 개설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전투표가 1540만 명이 했는데 7대3으로 떼진 게 있으니까 곱하기 0.4 600만 표를 돌아다닌 거예요. 600만 표. 600만 표를 돌아다녔으니 김문수가 어떻게 이겨. 이만큼 벌려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본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 이겨야 돼. 우리 저 김문수 후보한테 좀 아쉽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무효소송하고 수정에 나오기를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이제 나선거 했는데 선거 무효 소송 낼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김문수 후보가 무효 소송을 내면 어저께 투표한 36,000장 쪽이 있죠. 투표지도 그대로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돌아간 가짜 그것도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거 더 사면 선거 당연히 무효되는 거죠. 그렇죠. 무효 소송 내면 그냥 김문수가 이기는 거야.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사전투표에서 이런데 550만 명, 지금 정확히 550만 명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컴퓨터 가게 되면 사전투표한 사람보다 유령이 550만 명 있는 거야. 유령.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아닌 유령으로 그냥 550만 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투표할 때 주민등록증 낸 사람을 세려보면 550만 명이 없어 그 안에. 그렇죠?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야. 뭐 할머니가 세아리면 돼. 사전투표할 때 주민등록증 낸 사람이 진짜 몇 명이냐? 1540만 명 중에 1000만 명밖에 투표를 안 했어. 540만 명은 없어. 그거 세아리면 끝나지 그렇죠? 알겠습니까? 예, 사전투표 1540만 명 중에 1000만 명만 투표하고 540만 명은 귀신 마귀가 된 겁니다. 없어 그 사람이. 그 조사도 금방 나와. 그러니까 전화적으로 1000만 명만 투표했으면 김문수가 본투표 이기고 사전투표 이기고 당선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540만 표를 쳐놓으니까 본투표 이겼는데도 사전투표 지금 지구상에 없는 확률 통계 가짜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 다 설명해서 아마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선거에는 범죄 집단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집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보고 갈 텐데 우리는 미국에서 좋은 보고서를 어떻게 하자는데 그 보고서가 유엔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정확한 부정선거 갑니다. 정식으로 한국에 와서 선관에 가서
종이조끼 3,500만 장 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반드시 점검해가지고 이거 무효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투표 이긴 사람이 다른 투표도 이기고 당선되는 게 대체의 법칙 7입니다. 7. 아직